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8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리고요, 뭘 봐야 할지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사용전압이 22,900V인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자, 81번은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자, 요건 제가 한번 이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킬로볼트라고 하지 말자. 전압이라고 하고요. 이격거리 볼게요. 자,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전압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15kV 미만이 됩니다. 네. 자, 이격거리는 이걸 기억하면서요, 그대로 0.15를 갖고 옵시다. 네, 메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5, 먼저 다 써놓고 해볼게요. 25kV. 그 다음에 35kV. 그 다음에 50kV. 그 다음에 60kV. 그 다음에 이제 70kV가 돼요.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대로 0.5m씩만 가산해주면 됩니다. 자, 0.2, 0.25, 그 다음에 0.3, 그 다음에 0.35, 그 다음에 0.4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단은 요것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서요,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될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다 가공전선 설치하죠. 여기에 우리가 완금을 부착하고요. 전선을 이렇게 가선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바로 이 전선과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가 존재할 테고, 이 전선과 완금 간의 이격거리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원래 저 테마는 가공전선과 지지물 또는 지주 또는 완금, 지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총 3가지 타입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놈이랑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요놈이 나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로 요 두 번째만. 그래서 우리는 그냥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요거 하나만 좀 보셨으면 해요. 요 표를 다 기억하셔도 좋은데 다 못 먹어. 그래서 81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0.2m 몇 cm? 20cm가 되겠습니다. 4번. 자, 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바로 뭐가 되냐면 농사용 전선로가 되겠다. 네, 농사용 전선로. 자, 일단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저압만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요놈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농사용 전선로의 전선의 굵기는 최소 얼마가 되냐면 2mm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요놈의 경관은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몇 메다?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놈의 높이를 물어봅니다. 높이. 몇 메타? 3.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는데, 다만 사람에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3.0m까지 그 높이가 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요 경관 있죠, 경관. 이 경관에 대해서요, 구내에 설치하는 경관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내는 뭐냐면, 우리는
울타리라는 걸 설계했을 때 군해가 되고요. 울타리 외를 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데에는 우리가 이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외벽에 등기구를 설치해 주죠. 폴라이트 설치한 다음에. 그래서 지지물을 설계했을 때, 군해의 지지물을 설계했을 때 그때의 경관은 몇 메타 이하가 돼야 된다? 30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방직 공장이 되고요. 방직 공장 군해에 조명 등용 전선로를 구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경관은 얼마 이내가 돼야 되냐면 3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요거. 자, 그래서 82번은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갑시다. 자, 농사용 전선로의 경관은 얼마? 30m 이하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주의 이제 굵기는 말구지름이 9cm인데 말구라는 건 이 대가리 끝을 얘기합니다. 여기. 예, 근데 이건 뭐 안 하셔도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5m가 아니라 뭐예요? 3.5가 되죠. 예. 4번은 맞아요. 2mm잖아. 그렇죠? 그래서 82번은 정답이 몇 번이다? 틀린 거니까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83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조상기에 의해 부족하는 냉각장치의 시설 방법으로 뭐가 된다? 이제 제가 접어놔갖고 뒤에 좀 특이한 게 있어갖고 틀린 거예요. 일단 틀린 거. 83번은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그 냉각 매체로 이 공기와 수소, 물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용량이 낮은 게 공기고, 그 다음 수소, 그 다음이 물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공기 대비 이제 냉각 효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뭐 열전도율이 뭐 7배 이상이고, 비중도 작고, 뭐 이제 바람에 대한 손실도 적고, 출력도 증가하고, 효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취급에 되게 유의해야 돼요. 좋은 점도 많지만. 그래서 밀폐 구조로 해갖고요.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제 공기랑 접촉되면 폭발하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를 해야죠. 자, 여기서 출제되는 건 세 가지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는 장비가 필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밀봉부로부터,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누설된 수소가 이 수소가스를 외부로 방출해야 됩니다.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경보하는 경보장치 시설. 네.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몇 번이다? 일단 풀어볼게요. 1번 발전기 안에 그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75% 이하시 경보. 아니지. 수소의 순도는 몇 프로다? 85% 이하가 됐을 때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이미 1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84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 등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갖고 어떻게 한다?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옳은 거예요. 자, 80 몇 번이다? 이제 4번이죠. 네. 분진 등의 시설이 됩니다. 분진의 시설 기준인데, 이 분진은 두 가지 타입이 출제가 되고요. 첫 번째가 무슨 분진이냐면 폭연성 분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분진이냐면 가연성 분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폭연성 분진과 뭐가 된다? 가연성 분진이 됩니다.
자, 폭연성 분진, 어떤 폭발할 우려가 있는 그 먼지가 상시 체류하거나 이제 발생이 된다 이럴 때는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갖고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공사를 하냐면 반드시 금속관 공사랑 무슨 공사만 한다? 케이블 공사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가연성,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가연성 분진이 다량으로 체류하거나 어떤 제조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요. 가연성 분진의 경우 금속관, 케이블은 같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하나만 더, 합성 수지관도 가능합니다. 이건 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잘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혹여 가연성 분진은요, 안 되는 거, 이제 불가능한 거 물어보면 가짜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기억해도 좋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가요 전선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자, 폭연성 분진은 애초에 보기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요. 가능 공사밖에 못 물어보고요. 가연성 공사는 가능 공사 물어볼 때도 있지만 불가능 공사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연성 분진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금속관 거기 1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84번은 1번으로서 해설할 수 있죠. 자, 85번이 됩니다. 전력계통의 운용에 관한 그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건데요. 바로 요게 이제 급전소의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급전소는 우리 전력계통에 뭘 지시한다? 운용을 지시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얘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 이제 메인 중앙급전소가 있고요. 이 중앙급전소랑 기상센터 그리고 전산센터 그 다음에 각 발 변전소가 되고요. 지역 간 이제 뭐 스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5만 4천 볼트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주급전소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전압과 주파수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렇죠? 똑같은 계통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요. 이제 이 손실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전압과 주파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 운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실제로 내가 발생된 게 그대로 수용가에 소비돼 갖고 중간에 날아가는 거 없이,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뭐 해피한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손실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85번은 이제 급전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개폐소라는 건 이제 그 발전소나 변전소, 수용가 이외의 장소에서 전로를 개폐하는 곳을 말하고요. 변전소는 이제 이 수용가의 공급하기 알맞게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소는 뭐예요?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죠. 네. 자, 그 다음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볼게요. 86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지표상 몇 메타 미만에서는 시설하에서는 아니 되는가. 여기서 이제 그 발판못 내지 승주못이라고 하거든요. 높이라고 할게요. 1.8m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지물이 있으면 여기 구멍이 옆에 이렇게 뽕뽕 뚫려 있죠. 그럼 이 구멍에다가 저희가 이런 걸 끼워 넣죠. 끼운 다음에 발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놈 최소 높이가 얼마가 되면 1.8m가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이시바 또는 풀 스텝바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이 승주못을 이용한, 이제 발판못을 이용한 고소 작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레카차 불러주죠. 네. 그건 제가 봐도 맞아요. 괜히 인명사고 날 바에는. 거의 전기는 이런 경우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이것은 이 이상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87번. 금속몰드 공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요.
87번이죠. 금속 몰드죠. 이거는 예전에는 접지가 시험 문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접지 종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건 여러분 요거 하나 400V 이하 요거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얘도요 내부에 접속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금속 몰드는 당연히 외함이 이제 그 금속성이 이 외함이잖아요. 접지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거 87번은 근데 딴 거는 뭐 제가 이제 뭐 이 조언을 안 하는데요. 뭐 금속 몰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이게 틀린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답을 1번으로 했기 때문에 1번의 몰드 공사는 접지 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 것이 맞죠?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약간, 예.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기출문제를 찾아봤는데, 하지 말 것이에요. 예. 요건 좀 이제 오류가 있었나봐요. 네. 나머지 뭐 제가 정리하지 않은 부분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금속물도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요거는 이제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고요. 그냥 그대로 버려. 네. 그룹 2에 대해서 의료장소에서 상용전원이 중단된다, 정전된다, 이런 얘기죠. 15초 이내에 최소 몇 %의 조명을 살려줘야 하냐, 이거예요. 50%인데,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1, 그룹 2 이렇게 그룹들이 나눠져 있어요. 중요한 그룹들이 이제, 그룹 1에는 누구, 그룹 2에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의료실에, 의료시설의 시설 기준이라고 좀 이제 해보면, 제가 정리해드리는 부분은 또 별도로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요. 의료용 변압기는 무슨 변압기? 절연 변압기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이 절연 변압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절연 변압기 뭐 비단락보즈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 절연 변압기인데 2차 측을 비접지로 한다 기억하자. 자,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비접지로 한다.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가 얘의 사용전압을 물어보면 사용전압은 250V 이하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놈의 이 변압기의 용량을 물어보면 몇 kVA 이하가 되냐면 10kVA 이하일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단상 이선식인데요. 굳이 후자까지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따로 기억을 하자 이거죠.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89번입니다. 어쨌든 88번 저 부분은 제가 이제 욕심이 없고요. 89번. 전선의 접속 시에 그 전선의 세기를 몇 프로 이상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해서는 안 되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전선의 접속 시 유의사항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워보자. (89번이) 전선에 접속 시 뭐가 된다? 유의사항입니다.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접속 시에 그 전선의 세기를, 그러니까 접속 전이겠죠. 접속 전에 전선의 세기에 몇 프로 이상?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고요. 또 하나가 80% 이상 유지시킬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이 홀더가 전선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느 정도 장력이 가해지면 끊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접속을 했을 때 원래 끊어지는 그 강도의 몇 프로를 갖고 있어야 된다? 8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얘는 요렇게 이제 요 수치 갖고 장난치니까 여러분들이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전선의 접속 시에 그 전선의 이 색이 인장 하중은 몇 프로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바로 몇 프로?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이죠.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예. 자, 그 다음에 90번이죠. 고압 보완공사 시의 지지물로서 A종 철근 콘크리트줄을 사용할 경우 이제 이 경과는 몇 메타 이하인가? 요거는요 제가 몇 번이냐면 93번과 연계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보완공사에 관련된 테마고요. 자, 이거 지워보자. 뭐야 몇 번? 90번이죠. 자, 뭐가 된다? 보완공사다 이런 얘기겠지. 자, 보완공사.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건이라고 한번 매겨보고요. 두 번째가 저고압 보완공사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 마지막 제 몇 종? 3종 특고압 보완공사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저압 또는 고압 보완공사는 적용 기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굵기를 물어봅니다. 자, 400V 이하의 저압 보완공사의 경우 얼마 이상의 경동설을 쓰냐 이런 얘기 물어봐. 4mm가 되고요. 400V를 초과하는 어디가 된다? 어이 고압이다 이런 얘기야. 얼마? 5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완공사인데요. 빨간색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이든 전압이 35kV를 초과하면서 몇 차 접근 상태다?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인지 이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인데 요 놈은 전압이 35kV 이하이면서 몇 차 접근 상태가 된다? 2차 접근 상태 라는 거죠. 요거 하나 더 물어봐요. 요거는 이제 전압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요거는 목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2입니다. 시험에서 답이 되는 것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3종 특고압이죠. 요 놈은 35kV 이하이면서 2차 접근 상태가 되겠습니다. 1차죠. 전압이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참고적으로 알자.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을 했을 때 경관을 물어봐요. 목주나 A종일 때, B종일 때 철탑에 대해서 경관을 물어보거든요. 네. 자, 어떤 식이든요, 제가요, 목주나 A종 철주,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보완공사 시 경관은 무조건 뭐가 된다? 10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예. 자, 다만 이제 뭐냐면, 1종 특고압 보완공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설할 수 없고요. 자, B종이죠. B종은 150m, 그 다음에 150m. 저처럼 발음을 150, 150, 200, 200 이렇게 200m 이하, 그 다음에 200m 이하가 되죠. 얘네들은 죄다 이하예요. 경관이라는 건 멀어질수록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 기준이죠. 철탑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400m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제가 이제 하나 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 밖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오냐면요. 1종 특고압 보완공사는 전선의 단면적을 별도로 물어봐요. 자, 누구의 단면적이다? 전선의 단면적이다.
자, 세 가지 타입으로 쪼개지거든요.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첫 번째가 100kV 미만입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55 스퀘어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0kV 이상 300kV 미만이 돼요. 이때는 누가 되냐면 150인데 아주 고정적으로요. 154 나옵니다. 아주 154 기억하셔도 돼. 그 다음에 300 이상 근래에 많이 나와요. 희한하게. 얼마가 된다? 200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자, 이제 정답이래. 이제 가이죠. 고압 보완공사 시 지지물로 A종 철근 콘크리트를 주는데요. 고압이고요. 지지물로 뭐가 된다? A종 철근 콘크리트 주래. 경관이 얼마야? 150m, 그러니까 100m 이하지. 그래서 90번은 2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고요. 93번 15만 4,000V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사용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연선인가? 지금 뭐예요?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에 대해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봤고요. 154는 엄연히 뭐예요? 요거 이제 100 이상 300 미만에 해당하니까 얼마가 된다? 150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솔직히 그냥 우리 기술 기준에서 154 나오면 150 찍으시면 돼. 자, 그래서 94번까지 제가 이제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91번 가겠습니다. 15만 4,000V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어디에 설치한다? 산지에 시설할 경우 지표상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자, 이것은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된다. 자, 몇 번이다? 91번이죠.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이것도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이거는 조건이 되고요. 조건. 그 다음에 저고압 보완공사가 있고, 보완공사래. 좀 전, 저고압 가공전선. 그 다음에 특고압 누구? 시가지 외에.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로를 횡단하고요. 조건에서. 도로를 횡단. 두 번째가 누구를 횡단한다? 철도를 횡단. 세 번째가 누구를 횡단한다? 횡단보도의 위인데요. 그냥 통일성을 주려고 횡단. 그 다음에 위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의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어떤 식이든요.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도로를 횡단하면 그냥 6m 이상이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요. 그냥 6.5야 이렇게 기억해. 예. 자, 근데 얘는요,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대지면이 아닌 레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의 경우 저고압은 이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 요딴 얘기 들어오면 3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고압의 경우 이제 얘네들은 안 나와요. 뭐 버려 그냥. 저고압의 경우, 기타의 경우를 말하는데 얘는 지표상 얼마?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절연전선 내지 뭐라고 한다? 케이블이라고 들어오면 4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특고압 시가지 외인데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얼마 이상 높이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자, 이들이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5또는 뭐가 된다? 6m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이 6이야. 정확히 해야지. 기본이 6m입니다. 원래는 이제 평지라고 줬는데 그 말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산지라는 언급이 있으면 이때는 5m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60kV를 어떻게 한다? 초과하면요. 이 초과하는 그 장소에 가선되는 게 산지면 5고요. 평지면 조건이 없으면 6이야. 이제 조건이 없어졌으니까. 여기에다가 단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특고합 C가지가 되는데요. 35kV 뭐가 된다?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근데 전선이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지면요. 혹여 절연전선이라고 주어지면 8m가 됩니다. 자, 이제 35를 초과하면요. 단수 적용해갖고 또 가시면 돼요. 근데 8의 예시가 한 번도 없어. 그냥 바로 가시면 돼. 기본 10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두시면 되겠다. 라는 얘기죠. 네.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일단 154,000V 가공전선을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에 설치한대요. 특고합인데 C가지라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C가지 외곽 기준이고요. 지금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이딴 얘기 아니잖아. 그럼 기타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154,000V니까 160kV 이하인데 어디에 설치한다? 산지에 설치함으로 몇 메다가 된다? 5m가 되겠죠.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볼 수 있다? 1번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표로 깔끔하게 한번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92번. 조상기의 보호장치로 내부 고장 시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용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조상설비 보호장치. 보호장치의 종류는 자동 차단 장치만 설치합니다. 그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92번이죠.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됩니다.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거죠. 이게 너무 몽당이 됐네, 이거. 첫 번째가 조상설비로서 전력용 콘덴서나 내지 블로리액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 이때는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500kVA 넘고, 그 다음에 15,000kVA 미만이래요. 이럴 때에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사고, 혹여 내부에서 고장이 발생되거나 과전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의 용량이 15,000kVA 이상이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내부 고장과 과전류는 깔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전압까지 같이 보호해야 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가 되죠. 지금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본 건데, 동기조상기의 경우 15,000kVA 이상부터는, 용량이 15,000kVA 이상부터는 반드시 어떤 사고, 내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호하는 보호 대책을 갖춰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92번은 조상기의 보호장치로서 뭐가 된다? 무슨 사고? 내부 고장이 되었을 때,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물어본 거죠. 얼마가 된다? 15,000이 되겠습니다. 이 동기조상기는 무조건 저희 설비에서는 15,000이 정답이에요. 용량 물어보면 4번이죠. 이렇게. 자, 93번은 방금 했고요. 자, 94번.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에 병종풍화파종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죠. 바로 뭐가 되냐면 병종, 이건 이제 풍화파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 풍화파종에 대해서는, 풍화파종은 뭐가 있냐면 갑종이라는 그 풍화파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을종이라는 풍화파종이 있고, 그 다음에 병종이라는 풍화파종이 있는데요. 일단은 병종 풍화파종이 되면 갑종 풍화파종에 50% 적용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면서요. 우리가 구성지에 따른 갑종 풍화파종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병종 풍화파종은 인구가 밀집된 시가지로서 35kV 이하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이 전압을 갖고 장난친 문제거든요.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에 병종풍화파종을 적용할 수 없는 예죠. 자, 전압이 35kV 이하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3번에 보면 사용전압이 35kV 이상의 이 전선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케이블 및 지선이죠. 그러니까 지지물이죠. 안 됩니다. 3번이 되겠죠. 별도로 그 뭐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뭐 지지물 가속 이런 걸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95번이 바로 뭐가 된다? 지선에 관련된 시설 기준이죠. 자, 여기다 해볼까요? 보면은 이변이 없는 한 항상 자주 보이죠. 네, 일단은 몇 개 이제 꼭 갈아둬야 되겠죠. 지선은 일단 뭐가 된다? 지지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요. 안전율은,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되냐면 4.31이 돼요. 세 번째가 이 사용되는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되고요. 네 번째가 소선의 최소 지름은 2.6mm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인데 다만 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 이런 형태가 되면 4.5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갑시다. 지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돼야 된다? 2.5. 1.5가 아니 2.5인데 뭐예요? 미안합니다. 지선의 안전율 얼마가 된다? 2.5죠. 저 틀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철탑의 경우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면 안 되죠. 2번이 이제 맞는 얘기, 이제 틀린 얘기죠. 네. 3번 소선 3가닥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이 뭐 이제 이 지선 근간은 지선의 인장하 중에 충분히 견디지 않아, 이제 그 견디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정도는 꼭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96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그 노면상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의 높이죠. 자, 잠시만. 예. 자, 다 지워볼게요. 요건 제가 표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높이다?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다. 자, 몇 번이냐면 96번. 전력 보안 통신선의 높이다. 요 테마는 2개로 쪼개져 있는데 제가 다 붙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조건이라고 명명하고요.
첫 번째가 무슨 통신선? 가공통신선. 자, 이 가공통신선은 전력 보완 통신선을 위해서 제가 지지물을 세운 거고요. 또 하나가 무슨 통신선이 있냐면 첨가 통신선이 있습니다. 자, 저고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같이 업어가면 첨가 통신선이 되는 거예요.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그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업어가면 특고압 첨가 통신선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도로횡단, 그 다음에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가 이제 위인데, 저는 횡단. 자, 합시다. 가공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요,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고요. 이들이 시설되는 위치 자체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면 4.5m가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해드렸었죠. 이 기준은 지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기준과 꼭 닮았죠. 자, 그 다음에 저압 또는 특고압 첨가통신선이 이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입니다. 근데 요 놈일 때만이에요. 저고압일 때만 얘네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5m가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하게 되면요, 가공통신선은 무조건 6.5가 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교를 횡단인데요, 무조건 요 놈은 이제 가공통신선은 3m가 되겠고요. 저고압인 경우는 원래는 3.5m인데 절연전선 케이블 요딴 얘기가 들어오면 3m가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은 무조건 5m가 되고요. 그렇죠? 이 지선이 있어갖고 이거 각이 이쁘게 안 나오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횡단보도교 위에요. 이거 횡단보도교. 그 다음에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가공통신선이에요. 얘네들은 꼭 뭐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한다, 뭐 고압 가공전선에 시설한다, 다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죠.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전격 살충기의 시설 방법인데, 여름철에 이제 모기잡이 하는 거예요. 전격 살충기인데, 글쎄 저는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이 97번은 세모 쳐드리고 싶고요.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만 좀 봤으면 좋겠어. 살충자의 높이 3.5m거든요. 3.5m인데 요거 하나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뭐 그닥이에요. 지금 이 문제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4번이 잘못됐는데 전격 격자와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50cm가 아니라 이제 30cm, 0.3m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 보겠습니다. 98번. 네.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의 이동전선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이에요. 이것도 그닥이에요.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면절연전선인데 이런 거는 그냥 과감히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특별히 이 부분에서 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97번은 제 기억으로는 가번의 해설을 보면 전격 살충기의 전격 격자는 지표 또는 바닥에서 3.5m 높이에 설치하는데요. 마지막 밑에 보면 절연변압기 1차 측전로에 자동적으로 보호장치가 있을 때 1.8m까지 감할 수 있는 거죠. 요것도 한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냥 버리고 아무튼 요거 정도 그냥 하나만 보고 가자 이거죠.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2018년도 이제 3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제가 결정해 드릴게요. 자, 81번으로 돌아옵시다. 자,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 있었죠? 이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이격거리인데,
제가 이제 표로 정리해드렸는데 15kV 미만과 25kV 미만과 70kV 미만이 있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세 가지를 뭐 기억하셔도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 하나 22,900V 가공전선과 지지물과의 기억거리 20이죠. 82번 농사용 전선로 여러분들 꼭 정리 부탁드리고요. 83번 이 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 있죠. 제가 정리해드린 거 꼭 정리 부탁드리고 84번 폭연성 분진과 가연성 분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85번 급전소에 대한 얘기 있었죠. 전력계통의 운용을 지시한다. 요거는 실기에서도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꼭 정리 부탁드리고 86번 발판못의 최소 높이죠. 87번은 좀 교재에 오류예요. 1번이 몰드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금속성 외암을 갖고 있고 내부에 전선이 존재하고 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있으면 이 외암을 반드시 접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어쨌든 제가 정리해드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버려. 89번. 전선의 세기는 20% 이상 감소, 80% 이상 유지가 되죠. 자, 90번 고압 보안공사시죠. 그 다음에 93번 이제 이 전선 단면적인데 보안공사는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좀 봐주시고요. 91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꼭 하자. 92번 조상설비 보호장치 해이죠. 그 다음에 94번 병종풍압화 중에 적용 예시인데요. 해야 합니다. 95번 지선 반드시 하고요. 96번 전력보안통신선의 높이 합시다. 97번 원래 이제 전격 살충자가 이제 이거 여고에서 정리가 되는데요. 거기서 좀 외적인 걸 물어본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습니다. 네. 근데 3번을 제끼더라도 이건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98번도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2018년도 3회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외적으로 정리해달라는 부분 꼭 정리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